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정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그 시간표를 보니까 뭐 성공자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주제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간에서 뒤에 앉아 계신 많은 그룹장님들이 계시죠.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 만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뒤에 계신 그룹장님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저의 사업에 꿈을 키워나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은 만큼 뭔가 갚을 수 있는 자리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뭔가 이 분들 앞에서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이상하게. 네, 이게 죄송한데 좀 더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열이 딱 받으면 말이 더듬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다 벗을 뻔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오는 길도 차도 안 막히고 기분 좋게 왔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뭐 성공자 이야기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장님은 저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거를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내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그 참고할 만한 거를 스폰서님과 상의하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잘 들었다. 그럼 잘 들었다라고 하고 그냥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업을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던 누나로부터 이 사업에 정말 만났는데 어차피 오늘 내용 중에 그냥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저 어린 시절인데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옛날 얘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구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연신내에서 쭉 살았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저기 해화동에서 태어났고요. 대학로 거기 그 마로니에 공원, 거기에 옛날에 시민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은 낙산공원 자리죠. 거기에서 살다가 5살 때 연신내로 이사 가서 이제 거기서 학창 시절을 다 보냈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딱 보기에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나요? 되게 내성적으로 보이나요? 굉장히 오지랖이 많습니다. 오지랖. 예.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와중에 그 중간중간에 뭐 슈퍼마켓도 있고 뭐 문방구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가는 도중에 문방구 들려서 그 아저씨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 문방구 아저씨가 뭐 지우개 하나를 막 공짜로 주고 괜히 또 가다가 중간에 굳이 들릴 필요 없는데 슈퍼마켓 들려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괜히 막 껌 하나 주고 그래서 그냥 길 가면서 인사를 막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인사하면 뭐 떡이 떨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쭉 지내왔는데요. 이건 이제 중학교 졸업 사진인데 여기 밀가루 붙었죠, 밀가루. 예, 밀가루 막 장난치고 그 정도로 되게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활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체 문이과 합쳐가지고 한 3%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은 아니었죠. 근데 제가 고2 때부터 망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공부하러 가면 그 주변에 온갖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좀 긴 생머리에 이쁜 누나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옆 학교 교복을 입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화이트데이 날 말을 걸었죠. 사탕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뚝뚝 떨어지더니 수능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고3 때 유행했던 게임이 뭐가 있냐면 그 카오스
워크래프트 카오스라는 게임도 있고, 근데 위닝 11이 굉장히 유행해서 학원 끝나고 이제 독서실에 갑니다. 그러면 보통 몇 시가 되냐면 한 11시가 돼요. 그럼 이제 딱 책 펼쳐놓고 공부하려고 앉으면 갑자기 맞은편에서 친구가 이게 톡톡 두드려요.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내밀면은 나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냐면 그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방, 네, 거기 가서 플스방 가가지고 이제 새벽 2시까지 막 축구 게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독서실 가가지고 아유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집에 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 망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서 한 번에 대학교 간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 그냥 망했죠. 망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재수를 할까? 아니면 그냥 뭐 학교 편견은 없지만 그냥 제 목표치가 안 됐으니까 남쪽에 있는 학교를 그냥 갈까? 아니면은 재수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친구가 이제 편입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편입 이게 뭐지?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사 편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4년 학위를 따고 갔어요. 그래서 막 자격증도 3개 따고 막 열심히 막 그 온라인 강의 듣고 해가지고 학점을 1년 동안 140학점을 땄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편입학원을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이라는 걸 알아보고 편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에 이제 편입으로 붙은 거죠. 네, 그래서 경희대 화공과에 붙었습니다. 이 책 다 아시나요? 엠보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MD 보캐블러리라고 이 33,000개 단어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엠보임 잘 들어보면 그 원어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사소통에 필요한 단어의 수는 약 2,000개면 충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33,000개 단어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진짜 많이 외울 때는 한 15,000개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업을 시작하고 엠보임을 만나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도. 예.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엠보임을 열심히 했더라면, 제가 이제 편입 시험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아침 8시에 학원에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경희대 붙은 건데, 그래서 아무튼 수능에서는 실패해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입 때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근데 뭐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어디 가죠? 네, 군대 가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몸 건강하고, 네. 뭐 전과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죠. 네,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했거든요. 운전병으로. 근데 사실 제가 면허를 일찍 땄습니다. 거의 고3 이제 졸업 전에 땄으니까 면허를 일찍 따고, 그리고 나서 운전 경력이 제로. 운전 경력이 없는데 속였죠. 저 운전 계속하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논산에 갔습니다. 논산의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간부가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한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예, 5명이 서 있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군 운전병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예. 근데 장군 운전병 뽑는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알아요. 대학 졸업? 아니요. 맞아요. 얼굴 보고 뽑아요. 잘생겼다는 거. 네, 농담이고요. 네.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잘생겨서 뽑힌 거지? 네, 라고 위안을 삼는데 학벌을 좀 보더라고요. 처음에 일단은. 왜냐면은 저랑 같이 면접 본 5명의 그 훈련병들이 다 막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막 좋은 학교의 친구들만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이제 경희대 이제 같이 있었죠. 근데 운 좋게 제가 뽑혔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제가 이제 논산에서 딱 뽑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의 2군단 사령부. 예, 혹시 춘천에 대해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샘밭. 네, 알아요. 샘밭 거기에 부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2군단 사령부 군단장 운전병을 했거든요. 예, 3스타 운전병. 이 이등병 때. 이등병은 찌질합니다. 예. 이건 좀 병장 때 좀 말하죠. 예. 사진 너무 흐린데. 제가 이제 처음에 3스타 운전병을 하다가 나중에 1스타로 이제 바꿨습니다.
왜냐면 쓰리스타가 다른 데 갔어요. 예, 군단장 하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장으로 가고 저는 부대 남아있겠다 해가지고 부대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부군단장 차를 주더라고요. 예, 운전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 군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7남매, 그리고 어머니는 4남매입니다. 일가 친척이 되게 많아요. 예, 막 당숙부터 해가지고 뭐 작은 당숙, 큰 당숙부터 되게 많은데 저희 일가 친척 다 합쳐가지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직장인,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은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환경미화원 혹은 파출부 뭐 이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가고 제일 좋은 대기업에 가서 그냥 월급 제일 많이 받아야겠다 라는 게 제 목표였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던 환경들이 그냥 평범한 모습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장군에 간 게 아니죠. 군대에 갔죠. 군대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장군을 태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장군을 태우고 다니면서 장군이 만나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장군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디 회장, 사장, 공장장, 건물주, 국회의원, 그리고 뭐 공무원도 굉장히 막 5급 이상, 뭐 이런 분들하고만 만나는 겁니다. 보통 저는 김밥 천국에 가서 그냥 제육덮밥 먹어도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맛이 없나 봐요. 뭐 약속을 잡으면 항상 3, 4만 원짜리 한정식 집을 갑니다. 그럼 저는 운전병이니까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갔잖아요. 그럼 다행히도 장군이 제 음식은 따로 차려줬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더 잘 먹었어요. 예, 그냥 밥 먹으러 나가면 한정식. 예. 그리고 뭐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 코스 요리 막 2,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그럼 저 운전병이니까 따로 테이블 앉아서 있으면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더 살쪘어요. 예, 잘 먹어서. 예. 그 정도로 군대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장군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한국 지사장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딸의 아들이 돌잔치라고 해가지고 춘천에서 운전해가지고 분당 쪽으로 갔죠. 분당에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막 저택처럼 철문이 있고 거길 들어가면 이제 빌라가 이쁜 빌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빌라 한 동이 한 사람 집인 거예요. 뒤에는 잔디밭으로 연회장이 있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가 딸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딱 주차를 했더니 거기에 뭐 BMW만 4대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딸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니까 장군한테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딸은 어느 분하고 결혼했냐. 그래서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 회장 아들하고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죠. 원래는 일반 병사가 장군한테 질문하면 안 되죠. 근데 다행히 제가 모시던 장군은 아이형 장군이었어요. 말이 엄청 많아요. 운전병 넌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3스타 운전병은 그러니까 3스타였을 때는 장군이 되게 근엄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정승조 장군이라고. 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 정읍 출신이시고. 그분을 제가 모셨는데 그분은 되게 말이 없어요. 예, 그 운전하면 졸려요. 말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분은 말이 많았다. 예, 그래서 재밌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군대에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도 경희대학교 졸업해봤자 어디 회사 취업할 텐데 나도 내일 하고 싶은데 나도 사업하고 싶은데 라는 막연한 생각이 저는 군대에서 생긴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장군 운전병을 안 갔더라면 아마 이 정보를 처음 들었어도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나는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갈 거야 이게 강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군대에서 이런 마인드가 조금 싹이 튼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속에서 저도 전역을 했죠. 예. 다행히 뭐 사고 친 거 없으니까 제때 전역했습니다.
예. 전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희 부대에 그 싸지방이라고 해서 사이버 지식의 방.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저 상병 때 들어왔습니다. 예, 저 상병 때 처음으로 부대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저희 때 유행했던 게 뭐가 있냐면 싸이월드가 유행했어요. 싸이월드. 딱 그때가 이제 08년, 09년 때니까 예, 싸이월드가 엄청 유행했죠. 근데 이제 부대에 있으니까 싸이월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를 들어갔더니 딱 쪽지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쪽지가 와 있는데 저를 여기로 쉽게 말하면 끌어들인 예, 그 누나가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일아 잘 지내니? 너 군대 갈 때 내가 연락을 못 받았던 이유는 막 이러면서 주저리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막 싸이월드 쪽지로 보낸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변명했냐면 제가 군대 갈 때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전화를. 보통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막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막 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이제 싸이월드로 쪽지를 보내고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지금 그 마포센터 센터장님이세요. 예. 예, 그 이수목 스폰서님인데 저한테 이 정보를 이제 저 말년휴가 나왔을 때 준 거예요. 예, 말년휴가 나왔을 때 이제 줬죠. 완전 그 초창기 때 여기가 역곡센터일 거예요. 아마 옛날 역곡센터. 예. 이때 정보를 준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정보를 처음 받고 나서 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안 했죠. 예. 왜냐하면은 보통 남자들은 어때요? 군대 갔다 오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재밌게 놀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이제 올 A뿔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진짜 열심히 이제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전역을 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이 사업의 정보를 처음에 알려줄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핸드폰 어차피 쓰는 거 이 사람이 쓰는 요금 내가 요금에 대한 걸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 또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35% 주잖아요. 총 보상 플랜 계산해서 35% 주는데 저는 한 명 유치하면 35%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쓰면 3만 5천 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는 했지만 대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쁘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게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도망 아닌 도망을 다녔죠. 예, 도망 아닌 도망을 다녔는데 예, 어떻게 이거랑 똑같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루킹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모시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에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킹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도망 다녔다고 했지만 사실은 루킹존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나는 다른 걸 할 거고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한 10순위 정도 있던 거죠. 제 우선순위는 대학교 공부와 그리고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업을 하자고 해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뒷전이니까 안 했겠죠. 근데 이 루킹존이라는 거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수능 볼 때나 편입할 때도 밤새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단기로 집중하는 걸 못해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냥 그날 끝난 거 바로 한 짧게 복습하는 스타일, 그냥 끝난 거 읽어보는 스타일. 벼락치기 잘 못해요. 예, 근데 대학교 공부는 이게 화공과라고 해서 저는 그냥 분자구조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물리, 막 이만한 한 페이지가 시험 한 문제.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밤샜습니다. 예. 근데 학점이 몇 점 나왔을까요? 저희 학교가 4.3점이 만점이었습니다. 예, 4.3점이 만점이었고 보기에 막 바보 같진 않죠? 예, 좀 스마트해 보이죠? 4.3 만점에 제가 학점이 거의 2.8 망했죠. 예, 다행히 학고는 안 맞았지만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기가 한번 꺾였어요. 이거 아닌가? 내 길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여요. 자, 볼게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우선순위가 첫 번째 학교 성적, 두 번째가 여자친구였잖아요. 근데 성적이 한번 꼬꾸라졌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차였죠. 제 우선순위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3순위, 4순위를 찾아서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때 저에게 정보를 준 그 이수목 스폰서님이 되게 잘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저한테 안부 전화를 되게 자주 했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귀찮았습니다. 아니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받으면 뭐 이 사업 얘기 뭐 너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오늘 일교차 심한데 뭐 감기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다. 잘 챙겨 먹겠다. 이러면서 전화통을 받았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뭔가 원데이나 이런 BTS 행사 있으면 한번 와라. 아, 네네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루킹존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와중에도 스폰서님 전화를 계속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연락을 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만 전화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연락이 계속 오니까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그래도 진짜 뭐 나를 좀 생각하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8월 달 행사를 처음 갔다가 이제 4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고 이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전화가 계속 온 상태에서 2010년 12월 송년회 BTS를 또 갑니다. 예. 하필 일반 BTS가 아니라 또 송년회 BTS를 가죠. 예, 놀고 이렇게 하는 자리인 걸 딱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대로 들은 거죠. 예. 이제 미안하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저희 엔텔레콤 사업 설명회, 또 보상 플랜, 그리고 또 비전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20대처럼 보이지만 네, 지금은 30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 25살이었는데 무슨 뭐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뭐 자본이 있었겠습니까? 사회 경험도 없죠. 그냥 저는 사실 알바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솔직히 용돈을 주셔가지고 알바도 안 해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젊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오늘 1박 2일 중에 첫째 날을 딱 제대로 들어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업이라면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사업에 전념을 한다면 뭔가 해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마음을 열고 BTS 참석한 그날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학교 휴학을 하고 바로 전업해서 지금까지 전업이에요. 그러던 중간에 학교는 자퇴했죠. 예,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경희대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자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학교는 일단 그만 다니고 이 사업을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한 학기 남겨두고 그냥 자퇴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이제 빗자루로 많이 맞았죠. 예, 어렵게 편입한 애가 왜 자퇴를 하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 당시 저는 이 사업에 너무 집중하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자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업이고요.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혹시 누군가를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가자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아직 배가 여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싸울 필요 없고요. 굳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또 한번 제안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사람 제안하면서 루킹존이 온 분들을 한 분씩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실 때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이복장 그 일반 캐주얼,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그냥 이런 복장으로 센터 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예, 이런 복장으로 그냥 사업을 했더니 추천인이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알바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 7명이 있어요. 정말 브라질 친구라고 하죠. 예, 브라질 친구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일도 제일 안 해봤고요. 그리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좀 위치가 어땠냐면 좀 재미없는 애, 예, 썰렁한 개그하는 애, 실없이 말만 많은 애, 요게 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야 이거 통신 사업인데 괜찮아라고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제 얘기가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죠. 야 네가 무슨 사업이냐, 야, 너 알바도 안 해봤잖아, 너 어디 잘못된 속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특히 복장도 일반 캐주얼이고 그냥 청바지 입고 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얘기를 안 듣는 거였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센터에 들어가서 강의를 막 들어보다 보니까 사업가의 자세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가라면 어떤 자세로 이제 마음의 자세, 외적인 자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더니 깔끔한 복장, 정장 차림이 남성분들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장 나도 입어볼까? 해서 3개월 뒤에 정장을 입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귀걸이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남자가 오른쪽에 귀걸이 하면 게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게이가 아니고. 근데 그것도 뺐습니다. 빼고 정장 입고, 그때 이제 머리도 자르고 했더니 제 첫 추천인이 생긴 거죠. 그 윤우주 사장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윤장원 사장님, 윤우주 사장님이 이제 브라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딱 추천인으로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딱 정장으로 좀 뭔가 자세를 갖추고 나서.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이제 적어도 뭔가 사업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똑같으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뭔가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 바뀐 모습에 끌려서 따라오는 거죠. 예. 아마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못 믿었지만 제가 뭔가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신기해서 따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친구 2명이 열심히 같이 사업해서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자세도 한번 좀 갖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자세를 갖추기에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아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겹치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오늘 1박 2일 행사도요, 분명히 모든 분이 있을 겁니다. 파트너 선생님 중에 많죠. 예, 근데 많은 이유가 또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뭐 아플 예정이고, 뭐 결혼할 것 같고 누가, 예, 괜히 돌잔치 얘기 나올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되게 뭔가 겹치는 게 많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딱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는데, 해야 할 것과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업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밖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그냥 자영업 하나 한다고 볼게요. 자영업. 예. 예를 들어 내가 슈퍼마켓을 해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하는데 뭐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예,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면 당연히 그 가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자고 막 놀러 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 가게 지키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볼게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옵니다. 이 계약건만 따내면 우리 회사 매출이 1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하는 그 미팅 날이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에이 10억 포기하고 부모님 생신 가지 이럴 거예요? 솔직히 계약건 가죠?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 제가 이래서 그러니까 미리 챙기거나 아니면 따로 더 챙기거나 그렇게 하죠. 저는 우리 사업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 우리 사업이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 어제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통화하다가 나온 표현인데 예, 우리 사업을 졸로 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는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래도 제 나이에 제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꽤 괜찮은 수입을 벌어가고 있으면서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정말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해도요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뭔가 들어가고 실물이 보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핸드폰 요금 충전한다고 뭐 요금이 막 떠다녀요? 그런 거 아니죠. 보이는 것도 없지. 또 1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만 원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부모님 생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미리 가서 시간 날 때 챙겨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번에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기하게 생신 때마다 뭔가 겹쳐. 꼭 원데이가 있거나 뭐 초대가 있거나 뭔가 이상해. BTS거나 이상합니다. 뭔가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셔야 이 사업도 진전이 되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업하다 보면은 시간만 천천히 흘러갑니다. 근데 천천히 흘러가다 보면 1년이 후딱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년, 3년 되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자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뭐 예를 좀 들자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이런 1박 2일 행사도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폴스타 그룹은 둘째 주죠. 그러면 1월 둘째 주, 2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 4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까지. 이건 고정입니다. 고정. 1년 고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 성공하는 방법이 1박 2일 행사를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한 달에 1박 2일 빼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1년에 며칠이에요? 24일. 1년 365일 중에 24일 빼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BTS 날 막 친구 결혼식 겹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먼저 찾아가서 야 내가 어쩔 수 없는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축의금 주고 야 나중에 끝나면 밥 한 끼 먹자. 이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해요. 축의금 받고 뷔페 안 나가니까. 흑자죠 흑자. 더 좋아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 혹은 이제 돌아가시면 지역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 거기서 우리가 실무도 배우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열심히 하니까 블로그 배우려는 분 알려도 주고 저도 처음에 배우러 갔죠. 그러면서 센터라는 공간 또 이런 행사라는 공간에 내가 항상 와가지고 어떤 환경에 계속 나를 던져주는 거 이런 데에 오면은 사실 이런 행사나 센터 오면
그룹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블로그로 개통하는 분도 계시고, 엠보임 수강생 미팅에서 결제하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배우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내가 센터라는 공간에 앉아만 있어도요, 누가 상담하는 게 들려요. 막.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거 핀으로 찝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 찝어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네요. 예.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예. 예, 그래서, 그 센터 얘기하다 말았죠. 예. 센터에 가거나 이런 행사에 오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더 성공하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출근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나를 모시고 오신 분과 잘 얘기해서 처음부터 뭐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 어렵다. 난 부업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일주일에 한 3번 먼저 일단 출근해 보겠다. 월수금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 내 일 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죠. 예. 그런 출근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많지만 저는 그 행사가 겹쳤을 때 뭔가 좀 미루기 리스트라고 하죠. 포기 리스트. 예. 그런 거를 한번 좀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손에 뭔가 쥐고 뭔가 다른 걸 집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놔야 하나를 집을 수 있듯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 경조사 중에 경사는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보통 주말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은 부업자분들 평일에 바쁜 분들은 주말에 다 미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뤘었는데 지금은 가죠. 지금 안 겹치는 한 무조건 가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좀 이런 거를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몰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어떤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 예.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사업이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예전 전생에 NRC 해본 것 같아. 이런 분도 안 계시죠? 다 이 사업을 만나면 이 사업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신이라는 아이템도 나랑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엠보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랑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했던 일은 다른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배워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 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저도 엠보임도 해봤고요. 통신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엠보임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막 부딪힌 겁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학부모 설명회 한 거예요. 학부모 설명회. 이게 접니다. 이때가 2017년인가? 되게 말랐죠. 예. 지금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건 이제 요거는 알뜰장 같은 것도 해보고. 예. 사실 알뜰장을 제가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엠보임, 뭐 건강식품, 화장품, 뭐 특히 또 공기청정기 이런 거 잘 모르는 분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서. 예. 블로그 아까 강의하기 전에 블로그 얘기도 좀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블로그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죠. 이따가 또 블로그 내용이 살짝 나오지만 지금 하루에 2개씩 쓰거든요. 근데 지금 2개 쓰는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근데 처음에 2개 쓰려면은 막 4-5시간 걸리고 그랬습니다. 막 속으로 막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하면서 4-5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된 거죠. 아마 여기서 통신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엠보임으로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거나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빨라진다. 예. 아마 블로그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근데 처음보다는 아마 지금 빨라지셨을 거고, 아마 한 달 뒤는 더 빨라지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이영표 선수가 그랬잖아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고. 예.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게 재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비전 중에 하나,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폰서의 직급을 추월하고, 예. 뭐 어차피 스폰서는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없죠. 매출은 더 커지니까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스폰서님보다 에메랄드를 빨리 가고, 그리고 스타를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예. 에메랄드 먼저 가고 스타를 먼저 갔는데, 그렇게 먼저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뭐 내가 직급도 더 높으니까, 예. 좀 내가 뭐 알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만에 조직이 한 25명 정도가 생긴 거예요. 양쪽이 한 12명, 13명. 밸런스도 아주 좋았죠. 그러면서, 옛날에 신촌센터에서 사업할 때, 그때 이제 한 1년, 한 2개월 만에 에메랄드를 간 거예요. 예. 그때 스폰서님은 루비였죠. 예. 그때 이제 1년 2개월 정도면 에메랄드 가니까 그 당시엔 또 에메랄드 직급이 희귀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마음속으로 어때요? 막, 나 에메랄드 빨리 됐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목에 기부스가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과 상담을 잘 안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스폰서라 하면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배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선배 사업자와 상담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내 산하는 내가 뭔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때 많이 느꼈습니다. 저보다 한 사업을 한 달을 먼저 한 스폰서도 저보다 한 달의 경험치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을 더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스폰서님과 카운셀링하고 스폰서님의 말을 따라서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잘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좀 I형에 되게 가깝잖아요. 되게 외향적이고 막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괜히 막 칭찬을 하는데 너무 가볍게 칭찬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초대를 했는데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여성분. 여성분을 초대한 거죠. 근데 왠지 내가 좀 미팅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성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C형. 저는 I형식으로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C형이었던 거예요. 여성분인데. 나중에 그 초대한 그 지인한테 저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고 막 방방거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마상을 입었죠. 마상. 네, 마상. 마음의 상처. 그냥 괜히 한다 그랬나? 안 그래도 제 친구는 좀 진지한 스타일이어서 이 친구가 하길 바랬는데 그냥 제가 왠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니까. 남자니까 여성분 이렇게 미팅 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제 파트너 선배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기억할 건데 신촌센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러고 막 스폰서님이랑 상담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 가는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갔는데, 에메랄드를 4년 달고 있었던 거죠. 왜냐? 에메랄드 빨리 되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냥 내가 뭐 하면 다 될 줄 알고. 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2013년 12월에 엔텔레콤이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여름에 KT에서 소비자 다 뺏어간 거예요. 네, 소비자 다 뺏어가니까 아마 여기 구독자님들 아실 겁니다. 그 KT 소비자들이 KT로 환수가 돼버리니까 수입이 확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때 진짜 저 되게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돈도 안 되는데 에메랄드라고는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좀 방황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고생을 좀 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하고 좀 진짜 미팅도 많이 하고 좀 하면서 그냥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했더니 2016년에 간 거예요. 요거 뭐냐면은 그 순풍산부인과에 그 송혜교가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네,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과연 여러분들은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면 과연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듣는 척만 하고 뒤에선 따로 내 생각대로 하는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송혜교처럼 자는 척 한다면 4, 5년, 6, 7년 걸리실 것이고요. 만약에 요즘 환경에서 진심으로 스폰서님과 카운셀링하고 미팅으로 따르면 1년, 2년이면 전문 표현으로 쇼부 봅니다. 예, 진짜 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이아몬드 갔을 때, 요거는 스타 갔을 때, 요 뒤에 박상영 그룹장님. 예, 한쪽 눈만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아, 참 신도 무심하지. 저 2019년도 하반기에 스타 다이아몬드를 갔는데, 코로나가 언제 터졌어요? 19년도 말에 터졌죠? 네, 아마 여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또 저희 우리 신태명 그룹장님은 또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이때 이제 힘드셨죠. 예. 근데 아무튼 코로나가 갑자기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팍 터져야 되는데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는 외국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걸리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외국 분들은 자기네 나라 돌아가고 그 한국으로 또 들어오질 않으니까 신규 소비자 유치도 어렵고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행사도 쉽게 할 수 없고 뭔가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참 이때 웃겼던 게 뭐냐면 4명이서 밥 먹으러 가면 코로나 안 걸리는데 6명, 5명이서 밥 먹으러 가면 코로나 걸려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밤 10시 이전에는 코로나 안 걸리는데 밤 10시 넘으면 코로나 잘 걸리고 그랬잖아요 이때. 그리고 10시 이후로 막 다 못 들어가고. 예. 근데 아마 그때 습관 좀 문화가 발생돼서 좀 이렇게 자리 잡아서 지금도 막 밤새 술 마시는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저도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만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뭔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책 엄청 두껍잖아요. 그거 베개로도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거죠. 즉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그럼 코로나라는 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한창 온택트, 언택트 해가지고 온라인이 이제 그때 확 떴죠. 온라인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유튜브 지금은 사실 영상 안 올린 지 거의 한 2년 넘었습니다. 예, 근데도 지금도 가끔 유튜브로 개통 문의가 오는데 혼자서 그냥 다 찍었어요. 그냥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제가 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삼각대 세워놓고 핸드폰 설치하고 여기 A4 용지 이거 대본이에요. 대본을 삼각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유튜브 찍을 때 팁 하나 드리면 무조건 혼자서 찍는 거라면 원테이크로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끊지 말고 한 방에.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대본 해놓고 이렇게 서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영상 안 멈추고 그냥 그 상태에 이 위치 기억하고 가서 이렇게 대사 본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에서 네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잘라서 편집하기가 좋아요. 한 번에 찍으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영상 한 50개 정도 올렸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한 550명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했으면 한 2, 3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이거는 생각만 하는 거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때 유튜브로 한 달에 2, 30개씩 개통했습니다. 유튜브로 문의가 와서. 그리고 블로그로도 이제 시작을 했죠. 블로그도 이따가 나옵니다. 블로그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백스코예요. 부산 백스코. 이때 코로나 때인데 이제 게임 박람회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오전에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혹시 그 전시회 때 좀 써야 될 유심히 100개가 필요한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라고 딱 오는 거예요. 일단 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고 됩니다.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산 가는 비행기를 바로 끊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바로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유심칩을 이제 저기 부산 연재센터에서 좀 100개 수급을 하고 어떻게 개통 그 당시에는 좀 됐거든요. 그런 대량 개통이. 그래서 쭉 해가지고 859 요금제 100개를 했어요. 예. 물론 이제 한 일주일치 요금만 넣었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로 뭔가 그 코로나지만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뭔가 해보니까 연락이 와서 이런 일도 발생하더라.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뭔가 해봤더니 결과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만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저는 온라인으로 잘 버텼습니다. 예. 다행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해놨더니 지금 그래도 제 블로그가 꽤 잘 떠요. 예. 보통 쓰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1페이지에는 무조건 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히 개통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강의 올라오기 전에 뭔가 카톡이 왔길래 보니까 플랫폼으로 누가 개통 하나 했다고 알림이 떠가지고 요금 충전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또 4개 개통을 했어요. 엊그저께는 빵개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요. 그래도 개통은 꾸준히 어디선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을 좀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뭐 코로나고 뭐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필드에서 열심히 뛸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이든 온라인 마케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판매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지인들 초대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케팅만 하면 안 되죠. 보상 플랜을 알고 이 마케팅, 보상 플랜에 따라서 마케팅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 블로그 그 목록 캡처를 한 건데요. 지금 2023년, 2022년 건데, 이때는 1일 1포,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쓸 때예요. 근데 지금 제 거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 2개씩 씁니다. 3개씩 잠깐 썼다가, 3개 너무 빡세다 해가지고 2개로 다시 줄였어요. 2개씩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히 썼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꾸준히 썼어요. 거의 제가 블로그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꼭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 그리고 이제 초대도 진행을 해야죠. 초대. 요분은 그 판매점 사장님이에요. 예전에 인천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천안 갔다가 지금은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 가평에서 판매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 분은 부천에서 판매점 하는 사장님의 딸이에요, 딸. 이분이 블로그를 되게 잘 써요. 네. 이렇게 연결을 또 판매점 사장님한테 딸을 연결받았죠. 이분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핸드폰 소비자였다가 이 사업 좀 설명해 보니까 좀 괜찮았는지 연선불 좀 개통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일본인인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트위터에서, 지금 X죠. 트위터에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한 2, 3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 선불 요금제를 올린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통해서 일본인 유학생들 연선물 30개 넘게 했어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외국인 친구 인플루언서를 알고 있다거나 뭔가 소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이 친구한테 그래서 개통 일어날 때마다 몇만 원씩 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인 유학생 개통했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의 건덕지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파생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내 자산이고 내 소비자가 된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후속 조치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키는 데까지 7년 걸렸습니다. 7년. 왜냐하면 이 친구가 되게 바빴거든요. 실제로 그 항공사에서 근무도 했고 승무원이었어요. 승무원이고 또 마카오에서도 일했고 마카오 카지노에서도 일했었고 막 되게 바쁜 친구였는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업해서 최근에 루비 갔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후배. 네, 저 방송반이었는데 방송반 후배였어요. 저는 엔지니어, 이 친구는 PD. 네, 그래서 좀 기획하는 걸 되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업으로도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초대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연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업은 안 하지만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면서 꼭 이런 행사에 오는 사업자가 무조건 사업자만 많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많으면 좋지만 이런 연결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소비자 및 사업자로 소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돼요. 뭐를? 마케팅과 쇼도 플랜, 사업 설명을 계속해야 된다. 이제는 M 플랫폼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은 빡세게 하면 시장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우리. 네, 지금 빨리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ING. 그래서 지금 2025년 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세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은 600개를 써보자. 1년에. 근데 하루에 2개씩 쓰면 700개잖아요. 700개. 365일이니까 700개가 넘죠. 그러니까 600개는 그냥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좀 더 잡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1000개 해보자. 이번 2025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를 통해서 연결된 개통 건수가 1000개가 되어보자. 만약에 내가 개통을 1000개 하잖아요. 수천일 만들기 굉장히 쉽죠. 내가 개통건이 많으면 우리는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보상 플랜이었잖아요. 바이너리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라인의 끝에 있는 파트너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 매출은 똑같으니까. 내가 개통건이 많아요. 그러면 내 아바타에 달아요? 밑에 있는 파트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파트너는 회선이 생기는데 매출이 뜨는 거 보고 신기해서 이거의 비전 보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 매출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1000개 한번 목표해 보려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기존에 하던 거 하면서 제가 쉬었던 유튜브를
이번 달에는 다시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뭐 우리 사이트 나왔으니까 QR코드 만들어서 막 명함 만들어서 차에 꽂고 집에 꽂고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운동 삼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여름 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걷기만 해도 땀나고 운동 되잖아요. 운동하면서 여기저기 꽂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연락이 안 올까요?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냥 QR코드 찍고 봤더니 사이트가 좀 그럴싸해요. 개통하기 눌렀더니 너무 편해. 네. 그래서 이제 개통 목표. 그래서 추천이 10명 만들기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마감 자동 매출로 뜨는 게 다이아몬드 뜨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풀 에메랄드로 매 마감 매출이 발생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매 마감 다이아몬드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상 플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700만 NV잖아요. 예. 그럼 2,700만 NV에 대한 수입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나오죠. 예. 보통 월 1,000에서 1,500 정도는 됩니다. 매마감 다이아몬드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사업에서 이제 매마감 다이아몬드 수입이 어느 정도야? 라고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감이 확 오게끔 보여드릴 건데, 자, 직장인들에게 억대 연봉은 꿈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죠. 직장인들에게 억대 연봉은 꿈입니다. 예. 자, 꿈의 억대 연봉 직장인들 실수령액 얼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자, 매월 통장으로 찍히는 거예요. 다 떼고. 자, 연봉 1억 원은 이것저것 다 떼고 한 600만 원 초반에서 중반을 받아요. 600만 원대 중반이 연봉 1억인 거예요. 전 이거 이미 넘어섰죠. 이건 이미 넘어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억 원을 받을 경우 연봉 2억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1,100만 원 정도. 연봉 3억이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1,500만 원. 연봉 4억은 2천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온대요. 찍히는 게. 매마감 다이아몬드면 연봉 3억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저도 지금 스타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크라운 다이아몬드 도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부끄러운데 아무튼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도전. 네. 제가 이제 크라운 일단 가는 거 가면서 매마감 다이아몬드 유지 구조를 만들면 연봉 저는 3억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이 30대 후반에 연봉 3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요. 제 사업 경험 없어요. 밖에서 다른 사업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직장 생활, 저는 이게 첫 사회생활이에요. 알바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이 사업을 좀 했더니 연봉 3억 원대 수입을 받는다? 근데 이 정도 되면요. 밖에서 연봉 3억 원 받는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위에서 아래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으로 아니 심지어 예전에 어떤 대기업 임원이 막 자살했다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근데 저희 사업에서 만약에 이 정도 위치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도 매출로 이제 수입을 얻어가려면 혼자 힘으로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양쪽에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트너가 있어서 이 정도 매출이 커졌다는 얘기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파트너가 생겼고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줄어들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올해 이제 연봉 3억 원대 수입을 만드는 게 제 목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예. 이 플랫폼 정말 편합니다. 정말 이 플랫폼 생기면서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개통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막 본인 확인 전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코드 찾아가지고 코드 입력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연락해서 계좌 보내고 충전하고 굉장히 목숨 걸고 개통을 해야 됐습니다. 운전할 때. 예. 운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의가 왔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알아서 그냥 개통되면 그냥 요금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플랫폼이 나오면서 사업이 너무나 편해졌다. 예,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진짜 우리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뭐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다단계를 이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투투 플랜 예를 들어서 소개해가지고 그걸로 수입이 이제 커지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비자 만들고 그러면서 소비가 쌓이고 그런 플랜도 가능한 게 요즘 시대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이템이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이 플랫폼 나오면서 정말 개통이 너무 편해지면서 오히려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뛰어야 돼요. 지금 대기업 61%가 신규 채용 안 한대요. 그만큼 취업이 어렵습니다. 일 안 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자영업 검색을 했더니 뭐 자영업 성공하는 방법, 뭐 자영업의 뭐 장점 이런 게 연관 검색어가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 자영업자 대출, 뭐 실업급여, 지원금 막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나와요.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 이렇게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부업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젠 진짜 뛰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리크루팅 하실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또 엄청나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또 마트를 갔는데 진짜 이 바구니에 그냥 무거운 것도 아니야 가볍게 이렇게 딱 들고 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이 넘어요. 아, 그 정도로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는 5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하면 그렇게 무겁게 들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하고 이렇게 가볍게 들고 갔는데 이게 5만 원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가계 부채도 상승하면서 이제 그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업을 찾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뭐 찾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직 확장에 정말 열을 올려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은 적어도 소비자를 바꾸니까. 예. 그래서 요즘 또 변화도 굉장히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를 하셔야 돼요. 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나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제일 우선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그런 인과관계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일단 내가 변해야 돼요.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도전하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100% 확실시 되는 건 도전이 아니잖아요.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극복하면 성공의 실마리가 보여지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럼 극복하고 싶어질 것.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길 기다리면 얼마나 한심한 몽상감일까.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지금부터 바뀌어도 차고 넘치는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 진짜 많아요. 현재는 지금은 남들 다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처음 낯선 길에 대해서는 저도 두렵고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걔나 소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허들을 넘잖아요? 남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바꿔봐. 인생 완전 바뀌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냥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살아서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번 허들을 넘어가면서 남과는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가면서 나에게는 업사이드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냥 뭔가가 이렇게 와서 내 앞을 가로막잖아. 그러면 그냥 부딪혀서 그걸 해결을 하라고. 쳐다보라고.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극복하고 살아. 항상. 알겠지? 피하고 살지 말라고. 극복하면 재밌잖아. 그리고 넘어서는 거 재밌잖아. 아니 길이 맨날 평탄한 길은 재미가 없잖아. 올라가서 내릴 때 재밌지. 변화는 안정성이나 편리함을 동반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하거든 불편함을 느낀 각오부터 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허들을 만났을 때 적성 따위, 재미 따위 이런 거는 개나 중요고 지금 당장 내가 허들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돌진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갈등 따위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강하면 싸울 맛이 나지. 상대가 약하면 이상하잖아. 뭐 싸워? 그냥 아무 관심이 없지 그냥. 근데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고 변할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블로그 안 써봤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영어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먼저 시작한 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바뀝니다. 변화돼요. 무조건 됩니다. 예,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도전해 보시고 정말 지금부터 변화해도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변화해서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정말 안정적인 노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